대표 방송을 이렇게 또 아프리카 TV에서 참 잘 이런 저렇게 그렇죠. 소스를 이렇게 이거 돈 주고 사와야 돼요. 맞아요. 이거. 예. 네. 아주 준비해 온다는 게 너무 이제 좋은 것 같고 KBS 개표 방송을 또 보면서 우리 테이버님, 소희장님, 저 소데스 캐스터 감동란님 그리고 정책벤처 인토피아의 정현호 대표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청년 대변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은 KBS 개표 방송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지해 지금 드리도록 나온 하겠습니다. 거는 투표 그 유리인가요? 아니면 순가? 이게 지금 표 결과입니다. 크기 있잖아요. 크기 아까 전에 네. 수도권이 제일 크고. 그 수도권 이제 그렇겠죠? 경기에서 인구였던, 네. 경기권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살짝 이기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아니 근데 개표가 지금 좀 그 흐름을 받으니까 정말 좀 빨라지는 게 9.05%가 지금 개표가 완료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0만 6천여 표 차로 더 벌어지네요. 앞서 거의 근데 비슷해요. 10만 5천 표, 아, 6천 표. 네. 근데 아직 서울이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봤었는데 서울이 3.59%만 개표가 됐다는 점. 요거는 그래도 대구도 아직 4%밖에 안 됐다는 점. 근데 광주가 10%, 아까 전남도 상당히 많이, 전남이 또 27%.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이 유리한 쪽이 좀 개표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뭐 응원하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또 지켜봐야 된다.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직 이 정도 끝날 되면은 때까지. 한 새벽 2, 3시 각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에 나오겠는데요, 근데? 좀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4시까지는 봐야 된다. 아, 그래요? 3, 4시까지? 네, KBS에서는 3, 4시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지금 박빙이다 보니까 조심스럽죠. 예, 아까 10만 표도 아까 저희 계산한 대로 1% 차이 지금 될 거라고 전망됐잖아요. 출구조사에서. 네네. 1%만 해도 4,400만 국민 기준으로 맞습니다. 44만 44만 표니까 굉장히 1%도 안 되는 거죠, 차이입니다. 지금. 1%도 안 되는 차이가 0.5%가 22만 표니까 그렇죠. 와, 그러면 초접전이네 진짜. 이제 계속 지역이 오픈될수록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요. 확실히 승부를 예측하려면 시간을 좀 더 가봐야 아니 근데 호남 쪽은 정말 충성도가 남다르네요. 이제 아무래도 당에 지역 대한. 균열이 있다 보니까 경상도에서는 또 이제 보수층 지지하는 이제 지지 성향이 또 나오고 근데 이번에 많이 깨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는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쇼핑몰 때문에 쇼핑몰. 이제 이슈가 네.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라도의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이 쇼핑몰 단지라던가 이런 좀 문화시설의 이제 개발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라도의 특성 자체가 예전에 민주화 항쟁도 있었고 이제 그 좀 많이 발전을 바라지 않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시민전체들의 입김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이제 전라도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반발을 했어요. 아니 백날 신혼부부들한테 돈 퍼주면 뭐하냐. 여기 애들 키울 만한 시설이 없고 키즈 카페도 하나 못 들어서는데 여기서 어떻게 애들을 오래 키우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저는 네. 뭐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조금 바로 이어간다면은 네네. 이제 고향이 저도 이제 전라북도고 네네. 또 이제 제가 이제 편파 방송하는 구단도 광주 네네. 예, 연이 광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종종 방문하고 이제 그러는데 자본이 거기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첫 번째 호남 투자가 부족합니다. 투자가 없어요. 투자가. 예. 그러니까 진짜 스카이라인 이 빌딩이 엄청 낮아요. 광주만 해도 엄청 높아. 근데 전주 가잖아. 맞아요. 진짜 낮아요. 나는 진짜 내가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고 나서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도시가 작은가? 왜 나는 네. 서울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7,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무역으로 성장을 하고 그 발판 때문에 부산, 울산 이쪽 창원, 마산 이쪽이 좀 발달을 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충청도 쪽으로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분산, 평택 이쪽으로.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과. 서해를 그렇죠. 중국과 교역항으로 참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전남에는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전남에서 항구 인프라는 이미 이제 부산 쪽에 있고 중국과의 또 항구 인프라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전남이 지금 같은 경우는 농업 특화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도 결국엔 이게 지역적 산업 기반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통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약간 이념 논리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밀어줬다, 이게 되게 현재 대부분 사시는 현재 지역민들을 보면은 항상 원해요. 그런 몰에 대해서 또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있죠. 왜냐면 거기가 터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조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니네는 그런 것도 없지는 좀 과한 논리인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여지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제 기준에서는 지방 분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면은 광주시장, 전라도면 전라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그 동네에 특화된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2%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6.7%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45.9%? 아니구나 이건. 뭐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니까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경기는 원래 앞서고 있었죠. 경기도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지금은 출구조사 네네. 다시 내놓네요. 출구조사가 그냥 많네요. 투표를 보여주지 출구조사를 왜 보여줘 이제 끝난 거를. 그 이제 아직 너무 개표가 초반이다 보니까 다시 볼 게 이제 없는가 보네. 저 친구들도 딱히 계속 한 화면만 보여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계속 할 말이 개표 들었다가, 예. 또 지나갔네. 아니, 그냥 헷갈리는 게 출구조사 나왔다고 투표 나왔다니까. 그죠? 네, 헷갈리죠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차피 서울이랑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이랑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인천이나 이쪽이 제일 중요할 건데 이 동네가 지금 개표율이 5%가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렇네. 뭐 개표가 전국은 10%인데 중요한 데가 이제 1, 2%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국적으로 개표율이 10.7%고요. 이재명 후보가 50.2%로 앞서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46.6%입니다. 3.6%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추워서 그런데 에어컨 잠깐만 꺼질 수 있어요. 이곳이 원래는 근데 이번 선거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번에 그 바이든 대 트럼프도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좀 공유가 활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기선다로 좀 압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쪽을 좀 더 지지할 거야 약간 정당의 색깔을 띠고 이러면서 그 본인들만의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거의 전 세계가 약간 거의 51대 49로 좀 나눠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좀 발견이 되는 건지. 정치 성향이요.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약간 정책을 짜고 공략을 하고 그런 것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뭐 7대3 이런 건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정치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50%만 넘어도 정말 많은 득표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52% 받고 그 외에는 이제 다 48%, 42%대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넘게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비율로 봤을 때 51대 49 정도만 돼도 당선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국민들한테 좀 있는 것 같고 또 익숙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당이 좀 수렴되는 측면들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나왔을 때 삼당을 해볼랬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처럼 한국은 뭐 일본, 한국 뭐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고 3당은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 근데 그 총선 때 그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그 당이 호남 지역이나 또 서울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 경쟁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으니까. 그래 그거 잘 끌고 갔어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요 처음에 이제 그 3당제도 이제 다당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튕겼잖아요. 오. 네. 근데 방금 제가 좀 놀라운 걸 봤는데 부산이 개표가 한 10%쯤 됐는데 네네.
이재명 후보가 40%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확인 좀 해주실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요즘 그 부산 쪽에 이제 경기도 지금 나오네요, 부산. 아, 네네. 40%. 지금 이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부산 쪽의 개표율이 14.59%포인트 39.97%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상당한 선전입니다. 15% 정도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계속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다 잡은 집토끼라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쓴 거죠. 근데 부산이 약간 투표 성향도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그죠? 보수당이 지지를 많이 또 받지는 못한 한계도 있을 겁니다. 저번 아니, 총선 때도 예전에도 경남도 무조건 그냥 그 보수당 뽑았는데 그때 뭐 국회의원 선거였나? 그때 약간 50대 54, 50대 6대 4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경남도 이제 좀 정신 차리, 내가 옛날 민주당 할 때 정신은 차였는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좀 바뀌고 있는가 근데 보더라고요. 이게 주변의 민심이 부산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한참 이럴 때 막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율 올라가다가 요번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저번 생기면서 저번 때는 좀 많이 바뀐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근데 40%니까 부산이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부산에서 받았다. 그죠. 6석을 받았고 2020년 총선 때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3석으로 줄었는데 총 득표율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지금 21% 개표되는데 21%를 가져가는 건 대단한 어떤 효과 아닙니까? 거의 그냥 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광주 전남 쪽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집토끼를 정확히 단속을 한 거고 오히려 상대 쪽에서는 굉장히 선전하면서 거기에서 좀 격차를 만들지 않았을까. 오늘 아무래도 밤을 새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단타를 치려면. 아니 이제 10.6%. 국민의힘은 이제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많이 잃었다고 봐야죠. 좀 더 봐야죠. 좀 더 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구 쪽에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냐, 그리고는 전남 쪽에서 얼마나 좀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받냐, 이렇게 좀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는 모르겠네요. 진짜 박빙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저희가 방송 초반에 제주가 참 중요하다. 제주도 왜 안 나와요, 근데? 예? 한번 모르는데? 내가 당신 보고 있어, 나도. 제주도 한번 나와야 돼? 나왔어요, 아까. 방금 지나갔어요. 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주도 개표율 10.49%고요. 이재명 후보가 53.31%, 22,751표. 제주 나왔어요. 제주 나왔어요. 아니, 또 지나갔겠네. 2위 윤석열 후보 42.77%, 18,256표. 표차는 4,495표입니다. 표가 별로 안 나왔네요. 근데 10% 정도면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잡히지 않나요? 10%면 많이 차이 나는 거니까. 네. 예. 근데 확실히 대구 경북 이런 데는 15%에서 20% 이상 앞서는 걸 항상 나왔고 여론조사 추이도요. 영남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예. 후보가 그 수도권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 개표돼야 조금 윤곽이 잡힐까요? 10.7% 조금씩 50%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50% 개표? 그쵸. 통상의 선거에서는 박빙이다. 50% 정도 넘어가면 사실 50% 전에도 윤곽이 드러나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오늘 KBS가 디시전 K 플러스라고 하면서 20% 개표가 되면은 뭐 예측을 세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 넘었는데 조용해요.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희 그 지금 민심쇼가 원래 9시부터 11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10% 정도. 이거 뭐 이제 시작인데 뭐야 왜 시간이 부수이 됐네. 중요율이라도 좀 시켜서 좀 근데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실시간입니다. KBS 저희 개표 방송. 개표 방송으로. 맞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뭐 이제 조금씩 합치면 와 계속 늘어나네요. 저희 방송에는 220명 정도. 저희는 200명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많이 보시죠. 비슷하네요. 와, 진짜 비트코인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네. 지금 형님들 우리 지금 다들 축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단타해야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토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한다 그러고 러시아가 지금 또 약간 협상하자 이러니까 지금 유럽이 5%가 떡상을 하고 있답니다. 전쟁이 뭐 아주 그냥, 비트코인을 떠나서 네. 빨리 끝나야지 참 너무 참혹한 상황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이제 유럽이랑 미국 장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장도 좋지 않을까. 아, 그렇네요. 이게 제발 확실히 사전 올라라. 투표를 따로 개표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같네요. 재외 국민도 따로 그렇죠. 제외 국민이 많아. 앞서주네요. 이재명 후보가. 전통적으로 재외 국민은 좀 민주당이 앞서더라고요. 맞아요. 전국 선거 때도 보면 아니
아니 그 옛날에 미국에서는요 이제 H마트라고 좀 유명한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좌파분들은 H마트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안 이용을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충성심이 깊습니다 생각보다. 와, 경남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33%저 정도를 가져가면은 진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약간 분명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그쵸. 왔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일단 뭐 초기긴 하지만 전남이랑 경상도, 대구 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일단 수도권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 4, 5% 정도 차이 나면서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전국 대표율이 아니요. 12.9%고요. 처음에는 한 4, 5%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 개표율이 12.85% 지금 이제 50.1%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고 있고 표 차이는 14만 6천여 표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표 차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추세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제 제외국민이나 사전 투표가 많을 거니까 이럴 수 있는데 예. 본투표 비율이 올라가기 그죠. 시작하면 또 달라지겠죠. 붙을 텐데 진짜 그 TV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정말 다들 이러고 계시는 게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딱 보이네요. 우리도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다가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에이 씨 하면서 이제 담배 한 대 태우러 가고 이거 뭐 맞냐 하면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또 그렇죠. 아니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투표에 관해서 한참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 새누리당의 당명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 당명이. 아 새누리당이 살아있어요? 당명은 또 아직 살아 이번 있어요.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출마했었어요. 와 신기하다. 저분 그분의 구호가 그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밖에 없어가지고 공약도 대부분 네, 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집 좋네요. 저 아파트 비싸겠네. 아, 집 좋죠. 그 옆에 그냥 뭐 순회동 옆집도 좋은 거 쓴데 옆집도 이제 자기 편 이제 데려다 쓰잖아.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베란다가 이어져 있더라고. 그 집 구조들이 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직 자택에 있는 그렇게 있다가 뭐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같이 있지 왜 지금 혼자 있어요? 아 당선되면은 이제 왕관슬러가 나와야지. 아직 윤석열 후보도 집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그 당선됐다고 할 때 이제 차에서 이렇게 청와대로 따따따따따 이렇게 보통 가고 후보들이 세워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좀 나오고 어머 귀여워. 가면 만약에 떨어지면 집에 가만히 있는 건가? 아니 떨어져도 그래도 나옵니다. 인사하러 나와야죠. 그 처음부터 가 있지 왜 저렇게 하냐 그러지. 뭐 같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출구조사 발표 5, 4, 3일 하니까 이제 양쪽 당 모두 그냥 이제 박수만 뭐 조용히 이제 치는 모습들. 뭐 사실 이제 유명한 짤들이 있잖아요. 3일 했는데 막 완전 참패된 막 그런 모습이랑. 원유철 전 원내대표 짤이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아까 보니까 둘 다 와 자기가 됐다고 서로 네. 착각하더라고요. 네. 또 좀 지나 보니까 휴대폰만 싹 보면서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 좀 진짜 그 리액션 좋은 거 보려면 이제 김어준 씨 방송 보면 좋더라고. 누가 리액션 잘하는데요? 김어준 씨요. 그분이 왜요? 아니 저번에 그 뭐 서울시장 그것 때 이제 예. 예측을 하셨었잖아요. 아.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손에 장을 지닌다고 하셨어요. 국민의힘 쪽이 되면. 장은 오세훈이 아니다. 되면. 장은 좀 많이 갔네요. 예전에 그 순창에 그분도 장지진다고 안 오셔갖고 지금- 순천. 순천. 네. 그게 저거 궁금했는데 장을 지닌다는 게 손가락을 지닌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저기 이 장기를 지닌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손에 손이지. 손입니다. 손에 장을 지지는 거죠? 손을 근데 뜨거운 곳에다가 넣는 실제로 걸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실제로 현실화시키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약간 이제 뽑아다가 순대 만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무섭네요. 자, 저희가 이제 테이버님 그리고 소희장님, 저 소데스캐스터 감동란님 그리고 정책벤처 인토피아의 정현호 대표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신 우리 장민수 청년 대변인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KBS 개표방송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KBS 개표방송과는 무관한 개인적 의견임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득표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75.8% 그리고 그 어디였죠? 전남에서? 전남이었죠. 네, 전남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국 개표율은 14%. 아직은 초반입니다만 확실히
이제 속도는 어느덧 꽤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개표 네. 속도는. 한 30분에 한 5%씩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대충 한 적어도 한 5시간, 6시간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개표율이 14% 진행됐고요. 표차가 16만 8천여 표차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오차범위 내 접전. 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심스럽게 조금 앞서고 있다. 그 추세는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9시에 방송을 시작했고 PD님은 11시에 끝난다라고 했지만 11시 반이 될 수도 있고요. 뭐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이게 너무 뭐가 없어요. 온 이유가 없어 지금 가면 우리가. 어때요? 괜찮으세요, 형님? 당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당 보충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가 그 정도는 원래 이 방송 2시간 넘으면 초콜릿 줘야 돼요. 그렇죠. 초콜릿 안 주면 힘들어요. 약간 초콜릿이 진짜 할아버지 느낌인데. 상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초콜릿 또. 5년만 지나봐. 아니 지금 초콜릿 사오신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 형님, 진짜. 커피 드셨나요? 저기 있는 거? 나 지금 커피 때문에 오줌 누고 싶어. 근데 피디님 진짜. 아니 근데 2시간 연달아 이렇게 하는 방송이 없어. 우리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아니, 진짜 나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이틀 동안 잠깐 다녀오시죠. 둘 비출 때 가고 둘 비출 네. 때 가고. 저는 우선 많이 안 마셨으니까 먼저 갔다 오셔도 돼요. 저희 우리 순서적으로 가시죠. 가시죠. 우리는 그 비뇨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어차피 비출 때 우리가 몰래 가자고. 저희 아니 피디님. 나는 비뇨 좋아 나는. 아니 근데 여러분 원래 커피는 마시면 이뇨 작용이 그래. 활발해져가지고 맞아요. 네네. 자극을 줘요, 한 방광을. 번씩 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참은 병나. 네, 네. 지금 여기 비쳤으니까 얼른 다녀오시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화면을 만들 거예요. 오실 때 메로나. 메로나요? 올 때 메로나. 민주 현재 1위는 이재명 후보로 이제 50.1%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2위는 윤석열 후보로 46.6%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별 다를 차이가 없네요. 5%대랑 차이가 심상정 없네요. 후보는 2% 정보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나오겠네요. 음.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심상정 후보 되게 뚝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진짜 확실해요. 이제 당색이 굉장히 확실해요. 이랬다 완주로 저랬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 서울도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맞습니다. 요게 조금 출구조사와는 다른 현재 초반 양상입니다. 궁금한 게 당 안에서는 네. 내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어느 정도로 화면 바꿨어 구서. 화장실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설 거라고 좀 평가하고 있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고급 자료 등은 이제 지도부도 이제 볼 수가 없는 자료들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좀 조금씩 들리는 뉘앙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솔직히 결과가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예.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여의도 네. 출구조사 보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또 나왔거든요. 당에서 취합하는 정보들까지 이제 해가지고. 당에서 자체적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네.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자체적으로 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누군가가 듣고 그거를 이제 공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뉘앙스만을 조금씩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아니 근데 텔레그램엔 다 공표가 되던데요? 그건 이제 찌라시죠. 아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어떻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아니 그래 지조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장미수님. 아니 뭐 갈 수도 있죠. 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예.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예. 아까 그 출구조사 보고 네. 이게 저희도 이제 TV를 자체적으로 두 개를 이제 켜놓고 하나는 이제 방송 3사, 하나는 이제 JTBC를 네. 틀어놓고 이제 갔었거든요. 네. 이게 시간차가 방송 3사가 조금 먼저 나오고 JTBC가 맞아. 나중에 나왔어요. 네네네. 동시에 틀어놓긴 했지만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울적했다가 갑자기 JTBC가 이기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박수를. 네, 그래서 아까 민주당 지도부도 그 시간차 박수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KBS 개표 방송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개표 현황을 잠깐 좀 알려드리면 개표는 현재 전국 15.63%가 진행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현재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 표차는 2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18만 9천여 표 차로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네. 대표님 얘기를 하시려다가 네.
그러니까 들었던 정보하고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일단 승리할 것으로 일단 다들 전망은 하고 있었고 그와 같게 이제 출구조사 중 하나가 방송 3사가 출구조사가 이제 윤석열 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세대로 어느 정도 값이 나왔다 이렇게 전망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도 돌려본 정보가 있고 또 공표하지 못한 것도 좀 있는데 근데 보면 비슷한 추세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박빙이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의 우세로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초기 지금 개표하는 게 이제 재외국민하고 또 사전투표 이런 것들이 개표되고 있어서 일단 계속 끝까지 가봐야 참 결과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메시지가 오늘 그 양당의 지도부들이 내놓았던 메시지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신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1.5% 차이로 네. 신승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10% 이상 네. 이길 것이다. 네. 10% 정도로. 네,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말보다는 숨겨진 어떤 메시지가 있다. 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신승할 수 있으니까 나와라. 그리고 다른 의미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크게 이겨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 정확히. 투표장으로 나와라. 네. 라고 저는 봤거든요. 저는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 예, 보수당에서 10% 이상 앞설 거라는 전망을 사실 데이터 갖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낮에는 좀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저조했죠. 예, 투표 독려하는 전화나 문자가 엄청 돌더라고요. 아니 2030들 때문에 그래요. 2030들 이제 전날에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고 아유 정말. 아 나도 자다가 3시에 갔어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예. 그리고 원래 항상 그랬지만 12시까지만 해도 투표율은 21%였잖아요. 네네. 늘 아 그렇죠. 예. 합산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한 2시부터 갑자기 62%로 확 맞습니다. 올라갔으니까 확 올라갔죠. 예. 원래 늘 그렇게 투표율은 늘 그렇게 나왔지만은 야 벌써 개표율이 16.4%가 됐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만 4천여 표 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전투표와 각 지역구에서 했던 본투표를 다르게 개표를 좀 집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 재외국민 투표도 달리 좀 투표를 해줬고 어떻게 당을 좀 섭취하니까 좀 낫습니까? 아, 예. 그 사지를 헤맸습니다. 아 사실 저도 저혈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까? 저혈당 있으시구나. 예. 아니 이번 대통령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그 예전 대통령들은 뭐 공약이 좀 강력해가지고 네. 누가 되면 뭐 부동산 정책이 아니면 뭐 주식 쪽에 경제 쪽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슷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돼도 크게 상관이 없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도 조금 마음에 가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데 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사실 뭐 누가 돼도 크게 뭐 바뀔 게 없잖아요. 테이버님은 그런 경제 관련 공약이나 정책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전에 3프로 TV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공약에 대해서는 딱히 뭐 공약집이라고 해봐야 거의 뭐 비슷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읽을 수 있었던 게 이제 3프로 TV에서 어떻게 보면 공약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라이브 리뷰를 한번 했어요. 그게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브 리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지도부가 너무 이게 좀 정책을 안일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 왜 그렇죠? 말 그대로 아파트 값이 비싸요. 그럼 잡아드릴게요. 거기서 뭐 서울대 경제부 교수 자문구하고 어디 뭐 자문구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건데 이제 두 사람 다 보는 표본이 비슷하니까 결국에는 양당에서 비슷한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인 지식인들이 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뭐 청문회를 거친다든지 뭐 연구를 거친다든지 하면서 방향성은 동일할 텐데 그거를 좀 표현하는 이렇게 아젠다적인 단어 이런 선택이 민주당에서는 약간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되는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누가 되는 간에 경제는 정책의 방향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미국에서 뭘 한다, 유럽에서 뭘 한다 이러면 보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 세세한 하나하나의 컨트롤하는 것들이 어느 당 혹은 어떤 좀 그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좀 잘할지 그런 점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부동산은 떨어질 거고요.
주식은 두 분 다 뭐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두 분 다 뭐 5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공약이 지켜지고 그런 거를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것만 하나 제가 네네.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국 개표율이 17.34%고요. 1위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97% 포인트.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깨졌네요. 50% 깨졌네요. 예, 지금. 하지만 표 차이는 18만 4천여 표 차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17.59%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개표 속도가 정말 이제는 탄력을 받고 14만요. 있다고. 14만 차이 난다고요? 18만 표 차. 18만 귀 여세요 형님. 18만이나 차이 난다고요? 예, 예. 아까 10만이었는데. 아까 그렇죠. 맨 초반에는 저희가 그러면 뭐 더 힘들어지겠네요. 12, 13만 했었는데 예.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혹시 대통령 선거에서 몇만 표 정도가 차이가 나면 이기기 힘들다라고 보는 건가요? 몇만 표요? 그런 분석 있을까요? 몇 퍼센트쯤에? 개표율 몇 퍼센트쯤에? 보통 한 그런 거 이렇게 쭉쭉쭉쭉 차이가 나다가 10%면 뭐 400만 차이가 나니까 10% 차이 나면 뭐 거의 끝난 거고. 근데 이게 그 당 선거 사무실에 그 이제 담배 피러 나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떠나는 느낌. 지금은 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아니요, 퍼센테이지로는 2% 남짓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초접전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은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보면은 회사원분들이 많으세요. 말하자면 월급을 받고 그렇죠. 샐러리맨들이 좀 네, 많은 그렇죠. 경향이 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등으로 이제 본인이 세금을 내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향이 강하죠. 왜 그런 건가요? 혹시 설명이 가능해요? 뭐 이런 분석 네네. 또 뭐 동의를 하시나요? 실제로 네. 지표가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직종 분류를 해보면 사무직 화이트 칼라가 많고 네네. 블루 칼라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농업, 이업, 그러니까 무직, 학생, 주부일수록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하는 편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왜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좀 더 서민 쪽으로 갈수록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그 투표 성향이 나오는 건 근데 이번에는 그러네요. 정치학계에서도 보통은 이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가 통계적으로 많이들 나옵니다. 그래서 진보층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우리를 지지 안 하냐 해서 배신 투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투표 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나오고요. 네, 저거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약간 공업 지역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이 그렇죠. 농업 지역에서 트럼프를 좀 아, 지지를 맞네요, 하는 맞네.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LA라든지 아니면 뉴욕 같은 곳은 오히려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연구는 한번 해봐야죠. 근데 이전에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투표 어떤 성향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제 지인도 보면은요, 그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되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저는 네네. 그렇게까지 많이 벌 줄 몰랐는데 그 계급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을. 근데 보수인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나 아니면 행정가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세금을 어디서 걷고 세금을 어디에 쓴다라는 정책이 예. 약간 당적인 정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되고 아. 거기에 이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을 지지하게 되는데 맞네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을 올린다, 보유세금을 올린다 이쪽으로 좀 이야기가 잡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쏠리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요. 반대로 형님 죄송한데 뭐 이렇게 식사라도 시켜드릴까요? 아니 저 듣고 있어요. 많이 좀 노곤해 하시는 거. 아예 저 괜찮습니까? 괜히 또 발언 의사 뺏을까봐 다 소위장님의 얘기도 듣고 싶은 거죠. 저는 그 방송을 좀 오래 해가지고 밸런스 맞게 제가 많이 하면 좀 줄이고 야. 여기에서 좀 안 하면 제가 하고 이렇게 방금 합니다. 밸런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좋습니다. 소희장님 위해서 저 잠깐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예, 힘들어요. 너무 아니 근데 제가 나오는 방송이 제가 게스트로 나오는 방송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입을 다물면 너무 차분해져요. 아이 그 맞아요. 네, 감독님이 너무 있어서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제가. 또 네.
근데 또 복잡복잡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오디오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아, 빈 걸 못 참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제가 적당히 커트해드려. 아, 네네. 괜찮아요. 아, 근데 적당히 정상들이 커트해드려요. 네. 한 0.5초만 딱 사운드가 죽어도 아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연차가 좀 돼야 돼. 아, 저는 예. 15년 하다 보니까 아 15년. 딱 보고 네. 말이 없으면 내가 쓱 나가고 말만 하면 가만히 있어 있구나. 아니 오디오가 비어도 돼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에요, 사실은. 너무 또 근데 공방은 좀 비면 안 되는데 네. 저는 개인 방송은 좀 편하게 하거든요. 그쵸. 네. 한 10분 동안 말 안 해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 그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봐야죠. 보는 사람들 입장이 있잖아. 저는 유일하게 방송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이제 뽑기 상품 중에 아봉이라고 있거든요. 아가리 봉합이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게 걸리면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 어렵네. 49.9 대 46.9네요, 정도. 오, 이게 제일 점점 중요해요, 사실은.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전국 개표 연령이 19.5%. 20만 차이나 20만 차이. 19만 9천여 표. 그러니까 표 차이는 계속 유지를 해요. 저 퍼센테이지도 3%포인트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아까 10만이었는데 이제 20만이고. 그거 어, 계속 서울이 늘어나죠. 서울이 근데 이제 아까는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아까 1%였는데 지금 아까 1%였어요? 처음에는? 1%가 추구조사였죠. 아 출구 말고 이제 개표 때. 우리 벌어지고 있는 것 아까는- 같은데. 우리 아까는 서울이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판이 뒤바뀌었습니다. 서울 쪽이? 네. 한번 제가 서울이 확인해 지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야, 인천 반반씩 서울 나오네. 안에서도 인천 민주당이 유리한 또 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가 좀 빨리 까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일처리를 그럼- 제각제각 잘하네 민주당 쪽이. 아니 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개표하는 건 아닌데. 그래요? 아, 개표 현황에 따라서 좀 열다 보니까 뭐 그쪽이 먼저 좀 열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저와 같이 40%. 그러니까 부산 경남이 저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바로? 국민의힘은 집토끼한테도 좀 잘해야 된다고. 어? 이미 다 잡은 물고기라고 자꾸 떡밥을 안 주는 토끼라고 거는 해요, 그거를. 카사노바예요. 그런 거고 우리가 카사노바. 그러네. 토끼가 무슨 그 관련이 있어요? 집토끼요? 집토끼로 많이 집토끼 이제 산토끼론? 그 얘기. 비유를 많이 하죠. 그 이게- 토끼가 왜 뭔 상관인데? 아 집토끼가 왜냐면 이제 그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형님, 왜 가만히 그래? 있는 사람들. 왜 토끼 토끼 하니까 발끈하세요? 좀 과민하신데? 왜 토끼 싫어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토끼에 발끈해요. 딴 거에서 남자네. 다람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람쥐, 산다람쥐. 귀여운 것도 있는데 왜 토끼? 그치. 집 강아지? 다람쥐로 합시다. 예. 아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그 저희 그 토끼 하면 안 돼. 저 다른 해요. 다른, 네, 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집토끼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어차피 백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제 도와준다 뭐 해준다 해도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 상으로 이제 90% 정도 아니 뭐 차이가 없어요. 백날 그 호남이랑 전라도 쪽에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 먹이 들고 설쳐도 결국에는 지금 집토끼들만 잃고 뭐 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아니, 정신 보니까- 차리세요 국민의힘. 저는 퍼센테이지는 이제 눈에 안 가고 예. 이제 그 투표 그 수를 보는데 표 차이. 근데 지금 뭐 전라도 쪽에서는 몇십만, 20만 이렇게 차이 30 차이 맞습니다. 나쁘고 18만 표. 경남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니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갈른 건지 뭐 전라도 원래 그렇게 많이 뽑으니까 경상도에서 좀 많이 안 뽑으니까 좀 갈리는 것 같은 그죠. 느낌이 이 있네요 지금. 경상도 민심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뭐 25%, 뭐 30%, 그다음에 40%까지 나와버리니까 딴 데는 반반씩 나오니까. 충청권은 또 재밌는 게 충청과 충남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아까 세종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또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걸 또 지정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가 많이 삽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가 뭐 정말 인구의 많이 살고- 절반이 네, 살고 절반이 있다고 사는데 하니까.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경상도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쪽도 뭐 부산만 하더라도 한 400 몇십만 정도 그렇죠. 되고 예. 뭐 창원, 울산 치면은 그쪽도 많아서 저는 경상도 쪽에 표가 갈리는 게 조금은 마음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야 인석 예. 네? 뭔가 말하려다가 지금 그 운영자님이 뭐라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저보고 입 아니, 뭐 다물라고 하는 저희는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멘트를 이제 또 해야